네, 안녕하세요. 하하, 안녕하세요. 방금 뭐가 오류가 떴었는데 그냥 다시 시도하니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편집이나 뭐 자막 따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아서. 어, 오늘 제가 그 명동 갔다 왔어요. 명동에 갔다 왔는데 명동 성당까지 쭉 내려가는 길에 스트릿 포토 좀 찍고, 그다음에 제가 찍고 싶은 것도 찍고 쭉 내려가면서 영상도 좀 찍고, 영상은 핸드폰, 사진은 카메라, 이렇게 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명동 성당에 올라가진 않았고요. 건너에 팥고당인가 하는 팥빵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림 팥빵을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와이프 나경선 작가는 요거트 크림 팥빵인가, 아무튼 요거트 크림치즈 팥빵인가, 그거를 먹었어요. 네. 한 조각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충무로로 걸어갔죠. 네. 세기 PN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기몰. 카메라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세기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비 구경, 삼각대 구경, 시그마 장비 구경, 자이스도 보고 이렇게 놀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딜 갔더라? 기억이. 후지필름 매장 갔다. 후지필름 매장 가서 중형 또 만져보고 구경하고, 그러고 나서 갤러리 커피 5키로 가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오늘 마신 거는 저는 바닐라 라떼에 시럽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료는 꿀 레몬차? 레몬 꿀차? 네, 어떤 이름이 맞는지 까먹었고, 꿀 레몬차인가 그걸 먹었어요. 저는 달달한 게 좋아요. 달달한 게. 어린아이 입맛이라 과자도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오류가 떴는데 잘 되고 있겠죠? 방송이?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방송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는 아까 쓴 거고, 여기다가 뭐 새로운 걸 쓸까? 쓰면서 할까요? 그리 동영상 누르고, 그리고 반도 카메라, 충무로점 반도 카메라에 이미리 선생님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도 카메라 1층 가셔서
에미리 선생님의 전시를 구경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나를 또 러시아에서 그랬나? 아니, 난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어. 저작권을 들어가서 부분 차단. 저게 꼭 그 어떤 노래 같은 경우는 공산권 그런 데서 차단이 돼 있더라고. 어디에서 됐습니까? 내부 정보. 그러니까 그 일부가 어디냐고. 일부. 러시아, 벨라루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희들은 꼭 그렇더라. 얘네들이 싫어하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벨라루스.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진 집단 설정. 이거는 예정인 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삭제. 동영상 삭제돼. 얘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거? 이거를 들으려면 또 이걸 끼워야 되잖아. 아니 아까 오류가 났어가지고 동영상 삭제돼. 얘는 지금 맞네, 제가 맞네. 지금 잘 되고 말하고 있는 있네. 거 아닌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꺼. 꺼. 자, 전시 추천. 전시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끊임이 없어요, 전시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김명점 작가님, 김명점 선생님 전시 9월 9일에서 9월 28일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58번 길 100. 예. 김명점 사진전 바다와 풍경 사이를 걷다 부산 02. 그럼 01이 있을까? 전시 장소 북청 화천 청사포 가본 적이 있는데 어허 딴따르단 순수한 기억의 힘 바다의 풍경 사이를 걷다 그 레나 왜 이렇게 나치 있죠? 레나 작가님? 제가 아는 그 분인가? 제가 아는 그분은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가? 저는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딴따라단 따라다따라다 따라다따라다 따다다다 이제 그대는 나는
풀이 우거진 산속 넓은 평상이 하나 놓여있다. 파란 천을 덮어놓은 지붕을 배경으로 꽃들이 무심하게 피어있다. 김명점의 사진은 부산의 풍경을 고요하게 관찰한다. 작가의 렌즈는 고층 아파트가 쭉 늘어선 부산의 해안가나 화려한 휴양지가 아닌 일상을 사는 부산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풀과 나무,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 손이 닿은 장소들을 작가는 관찰하고 바라보고 자신만의 기억을 채워나간다. 넓은 바다와 산 중턱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도시. 작가에게 부산은 바다와 사람으로 채워진 장. 작가가 상상하는 바다는 한없이 깊어 끝을 알 수 없다. 끝을 알 수 없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작가는 부산의 바다를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걸으며 바다의 풍경을 담아내기를 선택한다. 인간이 지닌 한계를 긍정하는 것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다. 검푸른 바다의 깊이를 탐색하기 위해 작가는 걷는다. 소소하게 펼쳐지는 인간의 일상과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의 깊이에 하늘과 바다가 낳은 수평선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따라가면서 잠시만. 소소하게 펼쳐지는 인간의 일상과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의 깊이의 하늘과 바다가 닿은 수평선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따라가면서 쉼표가 없어요. 힘듭니다. 김명점은 바다가 간직한 역사와 그 역사를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한다. 막막하게 느껴졌던 바다의 깊이는 모래를 줍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찍어 내려간 사진들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부산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와 포말, 하늘의 구름이 담긴 풍경들을 마주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가가 말했던 거대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간다. 작가의 시선 안에는 자연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텃밭과 지붕,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쇠락한 집들, 누군가가 놓아둔 넓은 평상과 가득 피어난 잡초들. 김명점은 부산의 도시 경관 안에서 자신과 닮은 것들을 찾아낸다.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고고한 빌딩 앞에 우뚝선, 오랜 세월 스스로 햇빛과 비를 맞으며 자랐을 나무 한 그루는 도시가 변하는 과정, 세대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의 작가를 나타내는 듯하다. 김명점은 부산을 단순히 아는 곳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대신에 부산이라는 도시에 발을 디디고 새롭게 관찰하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대상들을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소중하게 담듯이. 담기 전까지는 그저 흔한 조개 껍데기에 불과할 것들이 유리병에 모아두면 소중한 추억의 저장소가 되는 것처럼 작가는 자신이 본 풍경들을 소중하게 담아낸다. 그는 많은 이들이 다녀보았을 부산의 거리를, 바다를 자신만의 눈으로 담아 자신의 기억으로 변환시킨다.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그송은 인간의 기억을 순수 기억과 운동 기억으로 나눈다. 단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 기억이라면 순수 기억은 기억으로 남은 과거의 순간들이 현재와 맞물리면서 새롭게 경험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명점이 담아낸 부산의 풍경이 그렇다. 부산의 현재는 작가의 과거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담아낼 부산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른 이름들의 바다가 결국은 하나의 바다인 것처럼. 김명점의 부산은 기억했던 부산, 기억하는 부산,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부산이 모여 새롭게 경험되고 작가의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기억에는 힘이 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나를 만드는 힘. 바다와 풍경 사이를 걸으며 작가는 부산에서의 자신을 찾고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작가의 말대로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오랜 역사를 지닌 바다의 한 구절과 바다의 일정을 읽고 이 장을 준비를 했다. 레나의 추천 소문에서 2015년 일부 편집. 정적인 배경에 동적인 피사체. 네. 여기는 이제 정적인 배경인데 어디 창밖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이네요.
형식적으로 딱 적당하게 하늘이 있죠. 바다도 있고. 네. 근경, 중경, 원경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면은 네,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노트 바다와 풍경 사이를 걷다. 부산공이 장사포를 걷다. 바다를 마주하기 전 상상하는 바다는 한없이 깊고 푸르다. 수나무 길을 따라 간간히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는 열차 사이 장사포를 걷다. 이 딱은 바다는 다닥다닥 붙은 따개비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사는 애완의 소리를 경청하기도 한다. 고고한 빌딩은 멀리서 역사의 바다를 종일토록 바라보고 바다는 그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아무런 말 없이 고단한 마음 품어주는 하얗게 세월 삭인 파도. 그 끝자락 수국이 활짝 피었다. 검푸른 깊은 바다와 사람들이 사는 풍경 사이 빛을 머금은 붉은 사루비아가 한마당 가득. 그림자 빛을 가는 길은 한 폭의 화첩. 처음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바다. 저 안락한 평상의 곁을 내어주었다. 이제 바다와 풍경 사이 두 번째 장을 펼쳤다. 2015년 9월 9일 김명철. 저는 딱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 윗 상단을 시선 빠지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밍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사진이 형식에 갇혀있는 그런 완벽한 사진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약간 시선을 일부러 여기 한번 두게 하는,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찍었어, 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고 싶어? 궁금증? 그 다음에 한번 시험? 내지는 어디까지가 나의 의도일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트리밍을 어... 아이고, 마우스가 제대로 안 되냐? 아이씨. 이렇게 했다고 쳐요. 트리밍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사진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작가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데 의도한 것이냐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의도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의 사진은 프로로서의 사진인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근데 작가로서의 사진은 개성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개성을 첨가하면 나 2%를 추가했어. 하동수라는 개성을 2%를 추가를 했어. 이거는 그 이전에 내가 100%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개성 2%를 첨가를 하면 102%가 아니라 98%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위를 트리밍을 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를 기준으로 수평 수직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왜곡 없는 수평수직이 딱 맞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여기에 맞춰서 변화가 생겨요. 네. 그게 아마추어들의 네.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100%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노력하는 아마추어 사진들은 70점, 80점짜리 사진들이에요. 그 아래도 있죠. 근데 이제 100%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기본기에 대해서는 3분할로 찍어라, 수평수직 맞춰라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작가로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럼으로써 개성이 드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완벽해도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숨 쉴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시선 빠지는 구멍이 아니고 바람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미를 100% 추구하되 그렇게 해서 몇 장 찍어요. 그러고 나서 살짝 나의 개성을 첨가하기 위하여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카메라를. 그러면 100%를 내가 찍었어, 형식적으로. 그러면 살짝 이 고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체도 움직이는 것이죠. 왜냐면 이거는 카메라는 여기에 붙어 있는 상태니까 렌즈는 잡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느낌,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은 아까 생각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주제, 형식, 내용에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나의 개성이 좀 들어가나. 개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만의 형식미와 여러분들만의 내용미가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의 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의 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남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들이 무슨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에 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야 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다. 사진에서도 그게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남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부산 가고 싶긴 한데 너무 멀어. 어떡하지? 미치겠다 진짜. 우연 또는 비련. 이거 저 몇 분 녹화했지? 24분? 벌써? 난감한데. 네, 제가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우연 또는 비련 가온구. 이게 어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안 했어요. 안 올렸어. 그거를 비공개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해야 돼.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실을 합니다. 고은문화재다. 주간고은사진미술관 BMW 동성모터스. 강구 선생님께서 전에
그 갤러리 류가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가서 듣고 책을 사고 사인을 받고 운이 좋게도 단체 사진도 찍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미 꽉 찼어. 그래서 다음 기회를 네. 전시 소개. 첫 전시회 이후 31년 만에 복원된 강원구 사진의 원점. 여전히 진지하고 서늘한 이 사진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사진가 강원구의 초기작이자 첫 개인전인 우연도는 필연을 31년 만에 다시금 선보인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업은 1994년 사진집과 전시로 처음 공개된 이후 새로운 감회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전시에는 1990년대 초 인화된 11곱하기14인치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중심으로 20곱하기24인치 크기로 확대된 17점의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총 130여 점이 소개됐다. 엄청 큰 전시네요. 130여 점. 강원구는 쌀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는 밥이라 말하며 사진 매체의 본질인 기록성을 주요한 가치로 지켜왔다. 이른바 밥사진론이다. 기술이 발전하며 암실은 점차 사라지고 디지털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는 카메라의 원리를 이어받은 디지털 도구 역시 자연스레 다룬다. 네. 이번 재출간 사진지 우연도는 필연의 톤을 라이트룸으로 다시 조정하거나 지난 전시 네모 그림자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선보인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구는 변해도 기록성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과거와 현재의 대립점이 아니라 포괄점이다. 그는 80 중반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내정과 태도로 사진을 대하고 있다. 우연도는 필연은 엔솔로지 개념으로 여러 시리즈의 작업이 한데 모아진 것이다. 그 안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절거되기 전에 황골, 용대리, 수분리 마을의 농촌 풍경을 담은 마을 3부작도 포함된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국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간과된 현실이며 대상은 같은 시대의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었다. 농촌과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땅과 시대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은 포토저널리즘과 서정적 리얼리즘으로 설명된다. 기록의 진실성에 충실하면서도 당대의 현실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진가의 애정과 관심, 비판적 태도가 여실히 묻어난다. 우연도는 필연이 사라진 한때에 대한 단편적 증거라면 이 전시는 사진가가 처음을 향해 돌아보는 장편적 시간의 함축일 것이다. 전시명 강구의 작업론을 설명한다. 누구에게나 우연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으로 포착된다. 우연이란 것도 필연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표현은 단순히 시리즈 제목이 아니라 사진가가 세상을 보고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전시는 총 12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섹션의 각 사진은 촬영 장소와 연도가 서로 다르다. 그가 제안하는 시각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지 사이에 느슨한 여백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전시와 함께 사진집이 출간됐다. 31년 만에 새롭게 디자인된 이번 사진집은 국내 1세대 북디자이너 정병규가 디렉션을 맡았다. 사진집은 고은사진미술관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미술관 로비에서는 강원구의 역대 사진집과 주요 도서의 대부분을 열람할 수 있어 그의 정직하고 꾸준한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예. 이게 1970년에 촬영을 하신 사진이라고. 1970년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일제. 사진지 우연 또는 필연 저자 서문. 이따금 마법의 감광된 영혼의 바람이 인다. 우연 또는 필연 전람회와 같은 이름의 책을 동시에 발간한 것은 1994년이었다. 내가 개인전으로는 처음 하는 전람회였다. 다른 이들의 견주면 꽤 늦은 나이였다. 그때까지 나는 진지한 작가라면 갤러리를 임대해서 전시를 열거나 자비로 작품집을 출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전을 열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차츰 사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마침내 나에게 문이 열렸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우연 또는 필연이었다. 언젠가 발표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간직하고 있던 작품들은 상당히 많았다. 또 기회가 오겠지만 그래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으므로 먼저 엔솔로지 개념으로 이 시리즈 저 시리즈 중에서 갈등하면서 가려보아 세상에 빛을 쐬기로 결단했다. 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대학 3학년 때부터 사진가였고 앞으로도 사진가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복잡하고 고단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생각을 지켰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를 지켜줬다. 흑백 사진에서 밝은 톤이 지배하는 화면을 하이키라고 하고 어두운 톤이 지배하는 것을 로키라고 한다. 그 두 톤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어두운 톤은 말하자면 음악에서는 마이너이고 밝은 톤은 메이저이다. 나의 사진들은 대체로 비단조이다. B는 블랙. 고운 사진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우연 또는 필연의 젤라틴 실버 사진들은 90년대 초에 인화해뒀던 것인데 책에서보다는 어두운 톤들이다. 본디 인화하는 걸사에다가 셀레늄 토닝한 사진들은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의 생각은 그러했다. 오래전의 것을 다시 판단해야만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대개는 오래전의 판단을 따른다. 셀레늄은 원래 약간 검붉은색인데 이것을 흑백 사진에 덧입히면 검은색이 깊이 있게 짙어진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진이 변하지 않는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흑백 사진을 찍을 때 셀레늄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기종도 있다. 그나저나 암실은 없어지고 밝은 방, 라이트룸이라는 디지털 도구가 나왔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밝은 방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암실에서 하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술방망이이다. 라이트룸은 암실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니나 인내심까지도 잡아먹던 까다로운 일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도 암실에서 인화할 때 버닝, 나찡, 을 해본 사람이라야 그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다. 보통은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나온 것을 완성된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절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다. 그런 후 작업을 전담해주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작가는 거의 스스로가 하는 수가 많다. 버닝은요, 태우는 거예요. 따찡은 가려가지고 밝게 하는 거고, 버닝을 하면 어두워지고, 따찡은 밝게 하고, 톤 조절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차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사진을 잘 찍거나 그것에 인화를 잘 하거나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다. 다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기술도 내용이다. 이 세상에 기술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기술도 내용이다. 형식도 내용이다. 실전도 본질이다. 이 말과 같죠? 아무튼 암실을 떠나서 라이트룸의 조력으로 90년대 초에 인화된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손을 조금 보았다. 어떤 소설가들은 한 소설을 두고두고 개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 우연 또는 필연은 개작까지는 아니고 그저 문장의 규정을 다시 본 정도쯤은 된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소설가에 속하는 소설가를 대표로 꼽자면 이문열이 있겠네요. 젤라틴 실버 사진의 버닝과 다찡을 한 부분의 톤을 좀 수정했다. 그때는 노출계도 없이 감으로 노출을 어리짐작해서 정했다. 노출이 부족한 음악은 인화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대기는 노출이 과하도록 찍고 하이키로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이키로. 그것을 약간 시간을 내서 현상했다. 그러면은 시간을 더했다는 것은 더 빛을 쬐었다. 더 태웠다. 그러면 어둡게 된다. 그게 안전하게 사진을 건지는 일반적인 요령이었다. 그렇게 해서 음화로 인화할 때는 버닝과 다찡을 해야만 흑과 백의 균형이 잡힌 사진이 나온다. 그 다찡과 버닝은 오로지 가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음화라도 인화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여러 장 실패한 뒤에 겨우 쓸만한 사진이 나오는 수가 많았다. 30 몇 해 전에 캄캄한 암실에서 고심했으나 서툴게 나오게 된 톤을 밝은 방에 앉아서 라이트룸으로 교정하는 느낌은 내 감정을 묘하게 일렁이게 했다. 오래 살았다는 단식의 한숨처럼 나왔다. 중략. 이제 지겹다. 또 그 옛날 이야기인가? 자신의 집을 다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었어야 했을 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을 문득 깨닫게 된다. 영원히 계속되는 너무 늦었다는 단식. 끝마친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우울.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박창국 옹김의 문장. 내가 꼭 그렇다 우울할 뿐만 아니라 슬프기도 하다. 80 중반쯤에 들어선 경지는 내가 예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80 중반까지 본인의 삶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추할 볼 수밖에 없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이 우연 또는 필연 또한 사라진 한때의 과거로 가득 차 있다. 50몇 년 전에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진은 마침내 사라지는 것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떤 사진가는 사진과 함께 사라진다. 나는 이미 마을 산부작의 시간과 겨루기에서 슬프지 않은 것은 없다와 저녁에 전람회의 제목이나 네모 그림자 도록에 쓴 내려가며 해서 나는 사라진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다. 은퇴 어쩌고 하며 떠드는 것은 나의 체질에 맞지 않아서이다. 그러고도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나에게 뒤만 있고 앞은 없는 시점이다. 그래도 이따금 마법에 감광된 영혼의 바람이 있다. 강원구. 예. 작가 소개. 강원구는 1960년대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한국 사회의 국면을 끊임없이 기록해왔다. 우리라고 부르는 한국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외국 사진 이론의 잣대를 걷어내고자 했다. 그렇게 가장 한국적인 질감의 사진이라 불리는 고유의 시각 언어를 남기며 국내 포토저널리즘과 작가주의적 영상을 개척하였다. 1941년에 태어난 강원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개인 전람회로는 암각화 또는 사진, 사람의 그때 네모 그림자, 흑백판, 경주남산, 오래된 풍경, 저녁에 마을 산보자, 모든 앙금, 우연 또는 필연을 개최하였다. 사진집으로는 암각화 또는 사진, 사람의 그때 네모 그림자, 흑백판, 경주남산, 오래된 풍경, 저녁에 강원구, 마을 산보자, 모든 앙금, 경주남산, 내 사랑 너와 집 등이 있으며 사진이 함께한 산문집으로 자연기행, 시간의 빛, 저서 강원구 사진론, 공저, 한국악기 등으로 가는 길,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소장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그럴 실력보다는 능력이겠죠? 금전적 능력? 저에게 있을지. 운이 따라야 될 것이고 금전운이 따라야 될 것이고 운이 있어야 할 일인데 네. 고운문화재단의 고운사진미술관은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사진 전문 미술관입니다. 고운사진미술관은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사진 작품 전시를 기획하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합니다. 또한 사진문화의 대중화를 위하여 출판사업과 교육 및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의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설립된 고운문화재단과 고운사진미술관은 지역문화 발전과 한국 사진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고운문화재단은 설립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2022년 10월 1일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은 현대사진의 거장 랄프 깁슨을 기념하는 세계 최초의 미술관으로 고운문화재단과 세계적인 사진가 랄프 깁슨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유해온 사진과 문화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고운문화재단이 고운사진미술관에 이어 선보이는 또 하나의 문화구심점으로 지역예술의 발전과 한국사진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화요일, 일요일 10시에서 18시 무료 관람. 정기휴가는 매주 월요일, 추석 연휴 1월 1일. 네,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2개의 전시를 추천을 했는데 벌써 40분이 되었어요. 그분 방송을 이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상 동수였습니다. 안녕, 하바.